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에러 처리와 URL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폰스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서블릿으로 들어왔을 때 서블릿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오류다 아니면 정상적인 이동이다 라는 것에 따라서 페이지를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될 텐데, 우선 문제가 발생해서 이동을 시킬 때는 send error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nd error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보내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500번대의 서버 에러를 출력하는 겁니다. 400번대까지는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이제 요청 코드가 잘못됐다든지 요청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이외에 서버에서 처리하다가 처리 불능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숫자 2개를 입력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입력됐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딱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럴 때 서버적인 에러 표시 방법으로 send error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작성해야 될 예제가, 자, 우선 HTML 페이지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입력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러 칼크 페이지, 자, 계산을 하는 페이지라고 해서 하나를 작성을 해뒀고요.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네임은 myform, 메소드 방식은 포스트고요. 다음에 액션의 위치는 이번에는 calc.do라고 할까요? 라운드 언더바 14에 calc calc.do 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입력받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수를 입력받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전송을 시키는데, 사실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작성해서 얘가 숫자가 입력되었는지 문자열이 입력되었는지 체킹을 해도 되는데요. 우린 지금 서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오류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 안하고 바로 서버에서 내용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크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서블릿에서 이놈들을 받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calc.do라고 누군가가 요청이 되었을 때 거꾸로 작성해 볼까요? 자, 서블릿 매핑으로 calc.do라는 요청이 왔어요. 자, calc.do라고 오게 되면 무엇을 실행할 거냐면 calc 서블릿을 실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calc 서블릿은 뭐냐? calc calc 서블릿이라는 것이 될 거고요. 서블릿 클래스는 com.prereq. 언더바 14번에 calc calc 서블릿 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해서 만약에 누가 calc.do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얘를 호출하게 되라 라고 해서 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럼 calc 서블릿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 new라고 하시고 클래스를 작성하시는데 calc 서블릿. 자, calc 서블릿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 관계는 서블릿을 상속받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 서비스 메소드로 작성해도 되지만 포스트니까 명확하게 그냥 포스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get 방식으로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404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get 방식 요청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고자 할 때 그때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IO exception, sublit exception. 자, 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자, 여기에서 servlet
자, 다 되었으면 이제 그 이쪽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try catch. 자, 우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들입니다. 수원을 먼저 받아들일 거고요. 첫 번째 수를 request.getParameter. 이거 뭐 한글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넘어오기 때문에 한글하고 뭐 인코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2 두 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선 어떠한 경우가 있을 거냐면 인티저 수원 int는 integer.parseInt 그 해서 수원으로 들어온 값을 숫자로 변경시키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2int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로 변경시키다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냥 익셉션이 아니라 넘버 폼의 익셉션이겠죠. 숫자 포맷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인티저 tot에다가는 수원 언더바 int 더하기 수2 언더바 int 라고 해서 결과값은 tot는 tot. 자, 두 개가 합산된 결과값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아닌 그 문자열이 들어오거나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타입이 들어왔다 라고 할 때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냐면 response.sendError 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endError는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는 것도 있고 두 개 가지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두 개짜리를 사용해서 오류 메시지까지 함께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관련된 오류를 500번대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599번 에러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에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두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스폰스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하긴 하는데 바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제 그 오류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겁니다. 지금 따로 이동한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 출력의 객체에 대해서 아웃스트림을 뽑아서 바로 이제 출력 메시지를 하나 띄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오류 메시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킬 텐데 HTML부터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run on server finish. 자, 페이지가 떴고요. 자, 우선 여기에 정상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12하고 12 12하고 22 들어가면 덧셈이기 때문에 34가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을 딱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 메시지도 없고 TOT는 34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앞에는 12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숫자 포맷으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는 AA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599 제가 지정한 오류 메시지고요.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서버 에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send error라는 것을 통해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뿌려줄 수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페이지를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면 다음과 같이 send redirect나 아니면 요 다음에 배우실 forward나 include 같은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nd redirect 같은 경우는 http 서블릿 리스폰스 클래스의 메소드로 특정 URL이나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문제는 이동 시에 현재까지 전달된 리퀘스트의 파라미터가 리셋되고 웹브라우저 URL도 이제 싹 바뀌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값 TOT를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send redirect가 아니라 forward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제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제상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 하단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캐치에 걸리지 않았을 땐 조금 전에는 아무런 화면도 띄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라면 response.send redirect 어디로 이동을 시켜줄 거냐면 어디로 갈까요? success page라고 할까요? successpage.html 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자, 이 successpage.html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계산이 잘 되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나 띄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웹 컨텐트 영역에 HTML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successpage.html 만들고 타이틀은 success. 자, 이러한 메시지가 뜨는 이제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해서 다 작업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칼크 페이지부터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요. 자, 콘솔 창에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대로 두고요. 22 더하기 33은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계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successpage.html이라는 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고요. 계산은 정상적으로 되었죠. 근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500번 에러가 발생했네요. illegal state. 잠깐만요. 500번 에러가 지금 제가 저 처리를 안 했군요. 자, 일단 리스폰스가 처리되고 나면 return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처리를 이제 해두지 않았네요. send error 오류 메시지를 표시를 하고 나서는 이제 return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실행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칼크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오류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599 요 에러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었다 라고 하면 결과값 뜨고 계산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는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건 사용자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리스폰스 쪽은 이렇게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